안녕하세요, 최원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영주권 준비 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총 6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2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공책에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24 사이트를 사용하세요. 서류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떼야 하는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문을 신청했을 때는요, 바로 발급이 됐고요. 영문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어요.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이내로 다 발급이 됐었는데 한 번은 다시 출력을 해야 돼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제가 바로 서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관할 동사무소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고 한 10분 정도 안 됐을까? 그때쯤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정부24를 사용하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다가 정부24라고 검색하시면 굳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떼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수수료도 없어서 무료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장기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 기간과 주소를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한국 내 주소들은 로펌에서 다 정리를 해주지만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나와 있는 출입국에 대한 내용에서 장기로 체류를 했을 경우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상세 주소까지 요청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파트 호수까지도 물어본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안전과 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무엇을 했으며 또 안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수를 모를 경우에는요, 그냥 아는 주소까지 기재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를 안 해놨어서 기억을 더듬고 또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녔던 직장의 주소와 상사 이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업무 직책, 기간 등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관련한 정보들도 이민국에서 요청을 해서요. 자세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미리 이력서 써놓듯이 정리를 메모지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따로 기억을 더듬고 다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뒤적거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주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개인 SNS 계정 관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냐고 물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 주소를 기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SNS 계정을 물어보는 건 이 사람이 미국에 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인지 등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국 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들어가서 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비밀 계정으로 비공개로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번 오픈을 하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SNS 계정 관리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로펌을 끼고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없이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로펌을 끼고 하고 있고, 로펌을 꼈을 때의 좋은 점은 이민국과 저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있고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해서 요청을 먼저 해주고 또 다시 수정한 서류들을 보내주면 그 서류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이민국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내가 한번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준비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주권 취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비용 없이 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도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들 찾으셔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게 될 수 있는데요.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구비 서류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제출을 하고 또 로펌을 끼고 할지 안 하고 할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인내심을 가지는 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그 케이스에 대한
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케이스 넘버가 있는데 USCIS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카운트다운을 해줘요. 네 케이스는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남았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까지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라는 카운트다운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8개월이라고 떴다가 6개월? 내려가네 이런 생각하는 쯤에 4개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6개월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숫자가 널뛰기 하니까 왜 이러지 궁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한국관공서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담당자랑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부처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한국인으로서 살 때 느꼈던 점은 웬만한 관공서들은 전화해서 바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미국 관공서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숫자가 오락내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의 케이스는 지연되고 있다 라고 딱 딜레이 메시지가 웹사이트에 뜨는 거예요. 케이스 번호를 넣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완전 오리무중이 된 거죠. 그러면 나의 지금 영주권 신청 서류는 어디가 있으며 담당자가 읽고 있는 것이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국의 경우에는 그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접수와 동시에 이제 고지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에 서류 접수를 했으면 2021년 1월 이후로부터 이게 너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지금 1년 정도 그 텀 있잖아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근데 제 기억에도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이렇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이전에는 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그거를 할 수 없게 이제 막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문의를 하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볼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의는 안 했고요. 그렇게 갑자기 케이스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하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갔다라는 안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된 거면은 지금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숫자를 카운트다운 해주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사실 정확하지가 않으니 추측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로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이민국한테 문의를 넣는다든지 이민국을 푸시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어서요. 그냥 같이 클라이언트들이랑 기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펌을 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미국 정부에 이렇게 문의도 하고 좀 압력도 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 이 영주권 준비 시 알아두면 좋을 점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제가 나눠드린 이 얘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이만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